그 마음 생태 운동 사티라이프 오늘 준비 모임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이 아마 그 수행사의 역사적인 한 장을 장식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3시부터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만약에 주제가 오늘 다 끝나면 오늘 마치고, 주제가 내일까지 되면 내일 9시부터 12시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거는 특별히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마음 생태 운동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기본 주제에 대해서 발췌를 하고, 또 각자 의견들도 좀 내고, 또 이 운동은 제가 열의하지만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제가 이걸 집중해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요 모임이 있게 된 인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우리 개인의 문제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좀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불교 전문 용어로 빌리면 상구보리 하와중생. 깨달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그 깨달음이 사회로 회양될 때 의미가 있게 될 거고, 그 사회로 회양되는 것은 운동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집중을 해 왔었죠. 다소 좀 그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했어도 수행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애써 무시했던 측면도 있고, 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를 이루거나 세속으로 회양을 하거나 물적 토대를 갖추지 않으면, 그리고 이론적 토대, 그리고 기술적 토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이 네 군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데 투입을 했고, 두 번째는 인도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고 김해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고, 그리고 96년부터 인도와 미얀마에 가서 부처님의 정법, 기술을 이전받는데 모든 걸 올인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팔정도 수행 체계까지 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기술과 이론, 물적 토대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수행자의 사회적 책무, 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해양할 거노 하고 오랫동안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2008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2008년인가 9년에 크림마인드 형태로 하자 해서 이제 결성을 했는데 아마 역사적 한계나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다시 한 15년 정도 준비를 해서 2023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마음 생태 운동 사티라이프로 하자 하고 이제 선포식은 하고 오늘 인연 있는 분들 좀 와주십사 하고 1차 준비 모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모임의 인연을 맺어졌던 것이 30년 전부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국식 맹상의 1세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초창기부터 이제 준비가 되었었는데 이 마음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처음 독창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음운동이라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고 요 상황 인식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저한테. 그런데 지난 30년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고민을 해오면서 요 부처님이 해오던 수행의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을 여는 과정에서 남방에 특히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우리도 배웠고 미국 사람들도 배웠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먼저 배웠었죠. 그런데 이걸 갖고 가서 미국 분들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면서 산업으로 그게 교환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데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난 20년 한국의 마인드풀리스 또는 MBSR로 대표되는 미국식 맹상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 맹상이라고 하는 시장을 활짝 여는 데는 엄청난 기여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이 몇 가지가 보였는데 그게 불교하고는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 수행은 깨달음이 목표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자유롭고 멋있게 끌고 갈 건가 좀 더 가치 있게 이게 고민이었죠.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강의한 게 한 1분짜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만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는 강의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를 뭘가 들었느냐 하면, 그 목사님들, 스님들이 책을 쓰면 어지간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와, 목사님들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스님들은 삶을 다룬다. 그러니까 수행자나 비수행자나 불교도나 비불교도나 살아가면서 삶이 무겁거나 흔들릴 때 스님들이 쓴 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기도만 이야기를 하고 신만 이야기를 하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책을 잘 안 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트셀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가 정확하게 그 관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신이나 기도 못지않게 설교의 주제가 삶도 좀 주목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맹상이 이제 대중에게 많이 유포가 됐는데, 지금 동원법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게 그 문제잖아요. 건강. 맹상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등,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좀 탈출할 수 있다는 등, 주로 이런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정작 우리의 삶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큰 주제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환 가치로만 그 기능을 주목을 하이, 전부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행태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에 너무 충실하게 반영을 하는 행태가 되어있지 않나.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5일 됐습니까? 조계종 포교원에서 포교사들 그 연찬회를, 그러니까 앞으로 조계종이 맹상을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포교 전략을 짤 건가 하고 조계사서 연찬회를 했는데, 그 포교원장 스님의 주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늘상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이제 조계종의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난 20년 미국식 그 맹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과정에 교환 가치로 너무 작동이 됐는데, 불교나 스님들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도까지 거기에 휩쓸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불교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불교의 정체성이 뭐노? 그러면 이게 불교에서 모든 걸 다 갖고 갔는데 마침 대중들한테는 상품으로만 인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부터 마음산업을 문을 열어놓고는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용어를 그럼 어떻게 좀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수행의 공익적 가치, 이걸 하와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든
공덕해양이라고 표현을 하든 자비심의 발로라고 표현을 하든 수행의 공익적 가치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처음 크린 마인드로 하려고 하다가 좀 연기가 됐다가 옛날부터 우리가 정해놨던 이름 사티라이프로 하자. 그리고 한글로 포기될 때는 마음 생태 운동으로 하자. 환경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환경운동보다는 거의 생태운동으로 용어가 다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 공간의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인연, 첫 번째로는 수행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행의 공익적 가치를 주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행이 미국으로 가더만 마인드풀리스로 이름이 바뀌고 메디테이션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게 우리나라로 오더만은 맹상이라는 이름이 바뀌지면서 수행의 공익적 가치보다는 수행의 공익적 가치는 주목하지 않고 수행의 교환적 가치, 즉 수행을 상품화시켜서 유통시키는. 근데 이게 또 수행이 상품이 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니 이 문제도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상을 이렇게 대중화시킨 것은 수행을 상품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대중화된 겁니다. 누가 그러더만요, 인터넷이 저렇게 대중화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포르노라고. 그러니까 야동을 보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저렇게 초기에 대중한테 급속하게 확산이 됐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포르노 계통이 인터넷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아마 초창기에 우리 같으면 고스톱처럼 도박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야동 사이트라든지 저런 게 아니었으면 인터넷이 저렇게 대중들한테 확산되는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데는 좀 늦었을 거다라고 평가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구 차원에서 특히 우리나라만 국한시켜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맹상이라는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중화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대중화에 성공한 긍정적 측면이고, 그러면 좀 부족한 게 뭐였노? 수행의 공익적 가치를 좀 소홀하게 달았다. 수행은 처음부터 공익적 가치로 출발했는데 이게 상품적 가치로 바뀌면서 공익적 가치가 소홀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행의 상품적 가치는 우리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그건 그대로 두시고 수행의 공익적 가치를 좀 더 주목을 하자. 그래서 대중들이 수행의 본래 가치가 뭔지를 좀 주목할 수 있는 좀 이런 단체가 하나 세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역할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밖에 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혹시 인연 있는 분들 한번 오셔서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뭐 하루에 결론이 나겠습니까만 두고 요걸 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해보자 하는 거고, 혹시 여기도 수행의 교환가치, 즉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거는 또 그것대로 풀어내면 되는 거고, 수행의 공익적 가치를 주목을 하게 되면 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비불교도들이 훨씬 더 잘해요.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예. 자, 이게 오늘 와서 차 한잔하고 요걸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준비를 안 하고 목차만 몇 개 뽑아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들 목차만 뽑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또 시간 되면 각자 인터넷을 찾아서든 요 주제를 하나씩 몇 칸 하면 교재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수행 마음 생태 운동을 해야 되는 기본 교재는 거의 90%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합니다. 자,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